SVB 아시죠? 저번 주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뜨겁게 우리 그 경제 분야 뉴스로 탑 뉴스로 나왔던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그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침 다음 주 목요일쯤 되면은 이제 미국의 FOMC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이 납니다. 그와 연관된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전국 뉴스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빅스텝이 부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은행이 파산을 했답니다. 미국의 은행 파산은 생각나는 뭡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죠, 그죠? 2008년입니까?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에 이어서 이번에 또 역대 두 번째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내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데는 미국 공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연준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폭을 예상보다 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것은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 다 들어서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들어보셨겠죠, 그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 파산이 났다. 그 원인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그죠? 3.5%로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좀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제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우리로 따지면은 규모가 그렇게 큰 은행은 아닌 것 같아요. 중앙은행은 아닌 것 같고 지방은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영업을 많이 대출도 해주고 그들로부터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고 요런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돈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한 좀 특수한 그러한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조사한 내용대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왜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도가 파산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왜 금리 인상 때문에 파산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은 수익이 더 늘어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은행이 파산을 해?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은 바야흐로 거슬러 한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3년 전에서 2년 전 그 정도. 그 당시 제로금리 시대였죠, 그죠? 제로금리 시대. 미국의 기준금리 0.5%? 이 정도 시대였죠, 그죠? 네. 0.5였나? 0.25였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제로금리 시대. 그 시대였습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대.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이자 부담이 거의 없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죠? 그래서 뉴노멀이니 저금리가 앞으로 뉴노멀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들고 있었고 시중에 그 돈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돈들이 정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자니 이자가 안 나와, 이자가 없어. 그리고 어디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돈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으로도 들어가고, 어디로도 들어가고, 하다못해 미술품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미술품에도 투자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돈이 몰리는 그러한 상황들까지 연출이 되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큰 돈들이 IT 기업으로도 이제 투자를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으로도 투자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IT 기업에서는, 막 갑자기 목돈이 생긴 거야. 목돈이 생기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이제 예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제 예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 투자 유치를 받은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금들이 일시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들은 조금 특수한 은행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IT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대출과 그 예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들도 은행에서 예금을 받으면은 당연히 이자를 지불해 줘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수익을 내야 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대출을 해줘야 돼. 대출을, 그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들이 너무 돈이 많은 거야. 이제 자금 유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돈이 많아. 그 대출을 안 해. 대출 증가율은 이만큼이고 예금 증가율은 이만큼이야. 그러면 어디선가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은행도. 그래야지 얘들도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런데 없어. 방법이 없어. 대출을 해가라 해도 안 해가. 대출을 안 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니까는 투자할 때가 국채에다가 투자, 제일 안정적이다 이야기하는 국채에다 투자를 했어요. 국채가 그 당시에는 1%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장기 국채에 투자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갑작스럽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죠. 금리가 0.5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지금 4.7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1년 안 되는 시기에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치고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처 기업들이 이제 돈이 없는 거야, 이제. 그 유동성들이 처음부터 이제 은행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나니까는 기업들도 이제 투자 유치도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야. 안 되겠네. 실리콘밸리 은행에 넣어놨던 내 예금 좀 찾아봐야겠어. 가서 예금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운영 자금으로 써야 되고, 다른 데 이제 사세 확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겠죠, 뭔가가. 그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와. 그 처음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예금을 내줬어요. 내줬는데,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를 이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미국채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미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안 되겠네. 그러면 미국채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은행에서, IT 기업에서 그 예금 인출을 요구하면 그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 2년 전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미국채, 장기 국채를 살 때의 금리는, 국채 금리는 1%였습니다. 1%.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4.75까지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은 1%짜리 국채를 누가 사겠습니까? 판다 한들. 그 가격에는 아무도 안 사겠죠. 지금도 저 국채를 사게 되면은 최소 4.5% 이상 5% 가까운 그런 그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채를 사지. 누가 1%짜리 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폭락한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손실이 난 거죠. 예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국채를 팔아서 예금 돌려달라는 예금을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갖다가 20% 30% 할인된 가격에 폭락한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손실이 확정되고 이게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다. 요게 대략적으로 흘러온 그런 히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문제가 그거였죠. 갑작스럽고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초기에 투자한 그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해서 결국은 손실이 확정되었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지금까지 이르자 파산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요겁니다. 빅스텝이 부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크게 포인트가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얼마나 금리의 상단을 높이 가져갈 것인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얼마나 길게 얼마의 기간을 높은 금리로 유지할 것인가. 이 세 가지였거든요. 지금까지의 과정들은 보시면은 급격한 금리 인상,
뭡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0.75씩을 4번이나 올렸잖아요. 그렇죠?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은. 그럼 지금까지는 얼마나 빨리 올렸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은 이제는 얼마나 더 높이 올릴 것인가, 상단을 얼마까지 줄 것인가. 여기에 그러니까 속도는 이제 좀 늦출지언정 상단은 좀 더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저번 주에 파월 의장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뀔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금융 시스템에 파열이 생기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급격한 금리 인상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 하나의 은행이, 현재는 하나의 은행이지만 요렇게 미국채에 1%짜리 미국채에 투자한 은행이 요 하나밖에 없을까요?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미국이 그 다음 주에 FOMC에서 뭐 0.5% 픽스텝을 밟게 된다면은 뭐 또 다른 이러한 파산으로 들어가는 은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야, 미국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아마 0.5는 아마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못 올릴 거야. 지금 당장에 은행들이 이렇게 낮아빠지고 있는 은행들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0.5를 올려서 기준금리 상단을 5.25로 할 수 있겠어?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같이 볼 수 있는 게 요거였거든요. 미국은 6월 달에는 피벗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시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에서 그 3월 달에 금리를 3.5%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것이 정말 잘한 신의 한 수였다 하는 기사가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예상은 3월달 다음 주 미국 FOMC에서는 뭐 올려봤자 0.25, 그럼 상단은 5%가 되겠죠, 그죠? 아니면 동결,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어저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60포인트 이상 떨어지지만 오늘 또 뭐 급등을 하더라고요. 완전히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몸 조심하시고, 예. 그렇고요. 자, 그리고 요거와 같이 이제 금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3.5%입니다. 3.5%. 미국이 뭐 동결한다면은 1.25% 차지만은 미국이 0.25를 올린다 하더라도 1.5% 한미 금리가 역전차가 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안 좋거든요. 무역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적자예요. 적자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왔다 생각이 들어요. 유가도 뭐 아직까지 80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처럼 뭐 100달러 넘고 110달러 넘고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전쟁도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사정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 말은 기업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수출 기반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난다는 것은 기업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는 별개의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3.5%도 그렇게 낮은 수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그러죠. 중립금리도 2% 초반을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현재도 중립금리보다는 한참 상단에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은 더 올릴 여지는 크지 않을 것 같다.
뭐 요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게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러한 눈들입니다. anyway,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무역 절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한계점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알아두시고요. 뭐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끝난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난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이제 피벗 치고 다시 금리가 내린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조심조심.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정말 이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뭐 금리 또 올릴 수 있어. 아무도 몰라요, 세상 일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좀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 보시고 투자든지 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너무 영끌해서 몰빵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영끌해서 몰빵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현금 여유를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